2020년 시장, 정말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엄청난 기회가 있는 동시에 그만큼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죠?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만들어낸 두 개의 거대한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화려한 이면에 숨어있는 함정은 뭔지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자료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요즘 AI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거다, 황금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황금기가 과연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소수만을 위한 잔치가 되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AI가 만들어낸 두 개의 슈퍼사이클, 그 거대한 흐름부터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리고 전기차나 로봇처럼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술들도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6년 투자 전략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AI가 불을 붙인 두 개의 슈퍼사이클. 이 AI 혁명이란 게 말이죠. 딱 두 개의 산업을 엄청나게 밀어 올리고 있어요. 바로 반도체와 에너지. 이 둘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서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HBM3E,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꼭 들어가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이 한 10에서 30% 정도는 떨어질 거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고객사들한테 무려 50% 이상 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건 예상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게 바로 수요가 공급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강력한 슈퍼사이클의 첫 번째 신호탄인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보시면 2025년에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GPU, 이걸 찾는 수요는 3인데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3배나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026년이 되면 이 격차가 4대1로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반도체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즉 에너지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AI는 전기를 잡아먹는 굶주린 괴물 같다고요. 정말 딱 맞는 비유죠? 자, 그럼 이 괴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번째 슈퍼사이클,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전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량이 무려 175%나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175%.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인도나 일본 같은 큰 나라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전기 전부를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AI 붐이 어떻게 에너지 슈퍼사이클로 이어지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 엄청난 전기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all of the above,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다 쓴다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하나 가를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천연가스도 돌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더 짓고 심지어 차세대 원자력인 SMR이나 핵융합, 지열, 연료전지까지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에 막대한 돈이 몰리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원자재 랠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AI나 데이터 센터 같은 최첨단 디지털 혁명이 역설적이게도 땅 파서 캐내야 하는 구리, 은, 리튬 같은 아주 구식의 실물 자산, 즉 원자재 쟁탈전을 벌이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21세기판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태양광 폐말에 꼭 필요한 은, 그리고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의 혈관 역할을 하는 구리, 이런 산업 수요가 그냥 폭발하면서 2025년 한 해에만 은은 140%, 금은 69%나 올랐어요. 웬만한 주식 수익률은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버린 거죠.
요즘 시장의 주인공은 주식이 아니라 이런 금속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바로 이 가격 디커플링입니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을 보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랑 중국 안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미국이 외국 우려 기업, 그러니까 니네 거 안 쓸래 하고 중국을 콕 집어서 규제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산 리튬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빠지게 되니까 중국 안에서는 리튬이 남아돌고 반대로 바깥 세상에서는 리튬이 부족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정책 하나가 가격을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국 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를 핑계로 리튬 가격을 막 끌어올리고요. 심지어 2026년부터는 은 수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불안감을 주는 행동이고요. 어떻게 보면 원자재를 무기처럼 쓰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뜨겁게 타오르는 시장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기술이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차나 로봇처럼 꿈은 굉장히 원대한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힘든 성장통을 겪고 있는 분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캐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깊은 계곡 같은 거죠. 비싼 가격, 여전히 부족한 충전소, 줄어드는 보조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기술에 열광하는 얼리 어답터들은 살 만큼 샀는데 이제 실용성을 꼼꼼히 따지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잘 안 팔리는 딱 그 정체 구간에 빠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투트랙 전략은 정말 똑똑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돈이 되는 하이브리드 차를 더 많이 팔아서 수익성을 지키고 동시에 멀리 내다보고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투자는 절대 멈추지 않는 거죠. 현실과 미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현명한 균형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봇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니까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 CEO들조차 솔직히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거품이 좀 끼어 있고 과대평가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막 춤추고 달리는 화려한 로봇이랑 실제 공장 창고에서 조용히 박스나 나르는 현실 사이에는 아직도 아주 큰 간격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그 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공장에 로봇 한 대 들여놓는다고 할 때 그 로봇 기계값 자체는 전체 비용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다 뭐냐? 기존 시스템에 연결하고 안전장치 설치하고 이런 부대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로봇 하드웨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술이나 수요, 공급 같은 것들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 간의 힘겨루기 같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 그래프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마주한 아주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수백조 원의 현금을 그냥 막 쏟아부으면서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면 이 돈 다 줄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직접적인 보조금은 사실상 0원이고 그냥 세금 좀 깎아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돈의 힘에서 밀려서 맨주먹으로 싸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타이밍을 볼 때 이 배너 사이클이라는 모델이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과거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경제의 긴 호흡,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의 주기를 예측하는 건데요. 이 모델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승장이 2026년이 마지막 파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부터는 꽤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시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분석들을 쫙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배를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반도체나 에너지처럼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테마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둘째, 정부 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셋째, 화끈한 성장주와 안정적인 우량주를 잘 섞어서 균형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넷째, 꿈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과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두 섹터에 올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분산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26년 시장을 뒤흔들 두 개의 거대한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